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빈대 중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빈대냐고요? 여기서 빈대는 피 빨아먹는 빈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 빈대가 아니겠죠? 제가 스스로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대나무는 곧게 자라죠. 그런데 속은 비어있죠.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있어야 곧을 수 있다는 뜻을 담아서 허죽이라고 지었는데 빌허, 대나무죽.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비어있는 대나무, 즉 빈대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청사에 빛난다고 할 때 그 청사가 푸른 대나무에 쓴 역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때 죽간에다 글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중국사를 빈대 중국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송나라 시대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나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시황, 당태종, 명영락제, 청걸륭제 등 다른 시대의 황제들은 많이들 아는데 송나라 황제는 왠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송나라 하면 그냥 이민족이 얻어 터진 나라? 그런 정도로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시대로 송나라를 꼽았어요. 토인비는 왜 그랬을까요? 토인비가 보기에 송은 지식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시대였던 것이죠. 송나라가 그렇게 약해 빠지고 부패한 나라였다면 토인비가 송에 살아보고 싶다고 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송의 역사를 같이 한번 훑어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송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대략적인 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먼저 송나라는 몇 년이나 갔을까요? 약체였다던데. 960년에 조광윤이 건국하고 나서 1279년 몽골에 멸망당하죠. 그때까지 319년을 존속했습니다. 319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나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가 약 700년, 신라는 무려 1000년, 고려와 조선은 약 500년을 갔으니 319년은 너무 작은 세월로 느껴지시나요? 이것만 봐도 송은 약체였음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다른 왕조들을 한번 볼까요? 진나라는 통일하고 나서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물론 진나라의 전체 역사는 약 7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진나라 역사의 대부분은 서쪽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중원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후로 한나라가 422년을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갔는데요. 사실 한나라는 AD 8년부터 23년까지 15년을 왕망의 신나라에 망했었습니다. 왕망은 신났지만 15년밖에 못 가고 한나라의 그 먼 왕족인 유수에 의해서 한나라가 부활한 것이죠. 송나라도 북송시대와 남송시대로 구분하지만 북송과 남송은 단절 역사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모두 3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토록 강했다는 몽골의 원나라는 100년도 못 갔네요. 이렇게 볼 때 송의 319년은 송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또 송은 말입니다. 피비린내가 가장 적었던 왕조입니다. 조광윤이 후주를 뒤엎고 송을 세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즉 건국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후주의 왕족인 그 시씨 가문을 대대손손 잘 보살피라고 유훈까지 남깁니다. 돌에다가 유훈을 새겨서 이걸 석각유훈이라고 하는데요.
황제가 될 사람만 보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남송이 몽골에게 망할 때 이 시씨 가문이 끝까지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제은안이나 뭐 정병 같은 것도 없었고 외척이나 환관의 바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 아시죠? 그 4대 발명품 중 3가지가 송시대에 발명되었어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이 뭐죠?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죠. 종이가 후한 시대에 발명되었고 나머지 3개는 모두 송에서 발명되었습니다. 또한 북송 휘종 때죠. 휘종 때에는 인구가 무려 1억 3천만 명에 달했고 또 송나라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했으며 차 산업도 혁명적으로 발전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주요, 용천요 같은 도자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청자도 북송시대에 나왔습니다. 이 월주요, 용천요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청자가 나왔다고도 하죠. 또 그 세계 최초로 지폐, 당시에는 교자라고 했는데요. 그 지폐가 세계 최초로 송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송의 경제력은 당시 세계 총 GDP의 2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도 하네요. 뭐 5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남송이 몽골에 망하지만 않았다면 뭐 상업혁명이네 산업혁명이네 하는 것들이 송에서 먼저 발생했을 거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송나라는 언론을 이유로 사대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태조 조광윤의 유훈이라고 하죠. 그 석각유훈이요. 우리에게 포청천으로 잘 알려져 있는 포증이 인종의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간언을 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인종이 그 총애하는 장귀비의 백부, 즉 큰아버지 장요자를 파직시키라고 줄기차게 간언했던 것이죠. 용안에 침을 튀겼어도 포증은 무사했고 장요자는 결국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포증이 황제에게 한 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자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참수부지 진청조지 예오 백주지 매매. 해석해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니 참으로 깨끗한 조정의 오물이요 대낮의 귀신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귀비의 큰아버지한테 오물이고 귀신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이런 직언을 허용했던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던 나라죠.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잔시오부즈 전칭자오즈 회우 바이도즈 메이메이. 요즘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일반 회사에서라도 직원이 사장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잘리겠죠? 이렇게 발달되고 문화적으로도 성숙했던 송나라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북방민족이 이 시기에 역사상 유례없이 강성해졌어요. 거란, 여진, 몽골이 차례로 군사적으로 흥기하는 바람에 송나라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몽골군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북방민족이 강성한 시기에 송은 그 무장을 억눌렀고 무장의 권한이 약했습니다. 송은 5대 10국이라는 무장 반란이 횡행했던 시기를 끝내고 세운 나라에서 무장에 대한 경계가 아주 심했습니다. 절도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무장은 재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군사 최고기구인 추밀원의 그 장관도
장관이 이제 추밀사죠. 문관이 담당했습니다. 송의 역사를 통틀어서 적청, 디칭, 이 적청만이 무장으로서 추밀사에 오른 유일한 인물입니다. 또 경술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장수들을 부단히 이동발령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장군은 병사를 모르고 병사도 장군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유대를 갖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조정에서 진법을 내려줘서 그 진법대로 전투를 치르게 합니다. 전선에서 장수가 그때그때의 그 기후나 지형지세에 따라서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문약에 빠졌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송나라의 병력은 120만의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사회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불황하나 유민들을 군대로 거두었기 때문이죠. 그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뛰어난 장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병력과 명장으로도 북방 민족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북방 민족이 그만큼 강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무장에 대한 대우와 병력 운영 면에서 송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나라가 성리학 또는 주작 때문에 망했다고 섣불리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송나라에서 정호, 정의, 주희 등에 의해서 성리학이 발달하고 체계화되고 집대성된 것은 맞지만 송나라에서 성리학이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어요. 남송의 이종 때 잠깐 몇 개월간 이학자, 도학자, 경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재상에 등용했을 뿐이에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 주자라고 하죠. 주자 자신이 관직에 나간 적도 별로 없어요. 지방관 몇 년 했을 뿐이에요. 스스로 거절하기도 하고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말년에는 그의 학문이 위학, 가짜 학문으로 몰리고 그의 책은 금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리학이 송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인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이런 정도로 송나라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송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했어도 약하지 않았던 나라, 망했어도 망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의 마지막이 어떠했으며 그 마지막을 장식한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제가 왜 송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